자, 테마 2에서는 접선의 일치와 뭐 곡선의 볼록성에서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는 그 부등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읽어봐요. fx는 좌변의 fx는 함수의 대응값이고, 그치? 어떤 x에 대해서 함수의 대응값이고, 우변은 어때? 우변은 fy 플러스 f 프라임 y의 x 마이너스 y. 요 y는 y축에 있는 y값을 나타내는 게 x축의 x축상에서 정의역상에서 x 말고 또 다른 값 y를 얘기하는 거야. 식을 보게 되면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앞에서 테마 1에서 부등식에서 우변이 지금 구간직선을 얘기했잖아. 그치? 그것과 유사한 성질의 직선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지금 우변이. 함수에 대한 부등식 나올 때요. 함수에 대한 부등식 나올 때 함수 값으로서의 식이 있는 부분하고 멀 때에서 보자. 그 함수 자체에 대한 식이 아닌 부분을 한쪽으로 몰아서 보는 거예요. 한쪽으로 몰아서 보게 되면 이 한쪽으로 몰린 나머지 것들이 거의 대부분 어떤 특정 직선에 대한 방정식인 경우들이 많아.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고 하셔도 좋아요. 알겠죠? 이게 도대체 어떤 형태의 직선이나 혹은 함수일까? 뭐야? x, y를 지나는 직선이죠, 지금. 그치? 그래서, y, fy를 지나는, fy를 지나는 뭐다?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지금. 접선의 방정식, 우변이. 그래서 기울기가 뭐야? f'y로 되어 있죠? y, f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지. 그치? 그래서 기울기 f'y를 가지고 x-y 플러스 fy 뭐야? y, fy를 지나는 직선이란 뜻이죠. 즉 함수에 대해서 테마 2는 어떤 관계의식에서 나온 거냐면 자, 함수가 지금 fx가 위로 요거는 위로 볼록한 함수에 대해서는 이거 함수가 왜 이렇게 되지? 아니다. 그렇죠. 아래로 볼록한 함수지. 그래서 y, fy에서 함수 fx에 대해서 y, fy에서 접선을 긋고 이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 접선 함수를 우리 gx라고 한다면 이 함수 gx가 어떻게 되어지게 돼? f'y의 x-y 플러스 fy가 되어지지? 그치?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도 어떤 임의의 x에 대해서도 이 접선은 항상 어디에 놓여있게 됐어? 함수의 개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접선이 함수의 값보다 항상 아래쪽에 놓여있게 돼 있죠? 그치? 그래서 항상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게 돼요? y, fy에서 항상 같죠? 그쵸? 접점. 접전에 접선을 포함하여서 이와 같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된다. 첫 번째 테마 1에서의 부등식은 어디에서 온 거다? 곡선의 구간직선과 함수 fx 사이의 부등식이 첫 번째 직선이었다고 한다면 테마 1의 부등식이고 두 번째는 함수의 접선과 함수값 사이에서의 부등식도 함수의 개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생성된다. 알겠지? 그 해석하는 것들이 그 식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문제에서 뭘 비교해서 함수의 볼록성의 특징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든 아래로 볼록한 곡선은 다 저렇게 돼 있겠죠?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겠지? 만일 위로 볼록한 곡선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문제 1번과 테마 1과 테마 2에서의 부등식이 서로 반대로 형성돼 있겠죠? 그치? 접선이 위로 올라가 있을 테고 구간직선은 아래쪽에 있을 테고 함수보다는. 자, 그 다음에 도함수와 곡선의 볼록성 해서 나온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2차의 미분계수가, 2차의 이계도함수가
양이라고 한다면 함수는 아래로 위로. 이계도 함수가 양이면 함수는 아래로 볼록. 그치? 그 다음에 음일 때는 위로 볼록이다. 함수의 볼록성과 마찬가지로 이계도 함수가 양이다. 2차 미분에서 그것이 양이다라는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함수가 양이라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볼록하다고 한다면 이 아래쪽으로 볼록한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부등식도 얻을 수 있다? 어떤 부등식도 이계도 함수가 항상 양이다라는 부등식을 얻게 된다. 우리가 그냥 식을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거 이계도 함수 실제로 2번 미분해가지고 그치? 2번 미분해서 식 좌변에다 쓰면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부등식인 거죠. 그냥. 알겠지? 함수의 볼록성에 관한 부등식이야 이것도. 우리가 그냥 양이냐 음이냐만 항상 생각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 자체는 부등식으로서 일종의 절대 부등식이다. 아래로 볼록한 곡선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고요. 51페이지의 테마 4. 이계도 함수에 의한 극대극소의 판정. 요거는 이제 뭐 극대나 극소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미분에서 워낙 많이 다루니까 저는 더 언급하지 않고 또 곡선의 볼록에서 극대극소와 최대최소의 관계. 자, 극대극소 중에 일부가 뭐가 될 수 있다? 최대나 최소가 되어질 수 있다. 물론 최대 최소가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구간의 경계값이 최대 최소가 되어질 때는. 알겠지?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것들은 이제 문제의 조건들을 갖다가 잘 고려하시면서 최대 최소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문제에서도 함정 문제로 잘 나오죠. 테마 6번. 산술 평균과 곡선의 오목볼록, 젠센 부등식 요 두 개는 같이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술 평균과 곡선의 오목볼록, 함수 FA에서 B까지가 실수 영역에 대해서 연속이고 구간 AB에서 속하는 임의 실수 XY에 대해서. 이거 뭐하고 똑같아? 아까 전에 봤던 이거 내분점에 의한 식과 똑같은 거야. 알겠지? 내분점에 1번 테마 1에 있는 내분점에 있는 식과 t와 1-t를 적절히 조절하면 t와 1-t를 적절히 조절하게 되면 테마 6에 관한 식이 바로 튀어나오죠. 이거는 두 점에 대한 1대1 내분점에 관한 부등식에서 온 거고 전에 여러분들이 수학적 기납법의 맨 마지막 예시 문제 위로 볼록한 제로에서 파이까지의 사인 함수에 대해서 내분점 관계식 써가지고 1대 k의 내분점 관계 써서 수학적 기납법 연습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이거보다 더 일반적인 문제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화된 게 테마 7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젠센 부등식의 일반적인 형태. 일반적인 형태는 사실 우리가 실용적인 형태라고 보는데 알겠지? 그래서 그걸 일반화시켜서 x1부터 xn까지의 평균값에 대한 함수값은 함수값들의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함수의 개형에 따라서 이거 부등식이 바뀌는 거야, 이것도. 알겠지? 서강대 문제에서 이 젠센 부등식을 예전에 유도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다시는 안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텐데 여하튼 이런 이제 유사 개념들을 문제에서 이제 활용하거나 부등식에 대한 이제 증명 문제로서 이런 이제 함수의 볼록성이라든지 또 최대 최소의 문제로서 문제 출제되는 요소들이 있다. 자, 여기에 기본 예제 문제와 그다음 연습 예제 문제. 연습 예제 문제는 연대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사실 이 연습 예제 문제는 상당히 높아요, 난이도가. 그래서 연대 문제라 하더라도 문제들 보면 좀 쉬운 문제도 있고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잖아. 고대 문제도 있고 상위권 학교들. 근데 여기에 나오고 있는 연대 문제는 그 개념상으로 정말 어렵고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4페이지 연습 예제 문제 여러분들한테 꼭 풀어봐라. 이렇게 함부로 권해드리긴 좀 힘들어. 알겠지? 그래서 한 번쯤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부등식, 연습 예제 54페이지 연습 예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부등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 한 번쯤 해석해보려고만 한번 읽고 해석해보는 노력만 해도 좋고 문제까지 풀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니까는 그거는 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도전해 보시는 거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이제 기본 예제 정도만 간단하게 2011학년도 한양대 위예과 문제로 출제된 문제 하나 정도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고 같이 생각해 봅시다. 어떤 특정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구간의 끝점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f 더블 프라임 x가 음이다. 즉 함수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렇지, 위로 볼록인 형태인 함수다. 딱 문제 조건은 요거 하나만 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인 함수와 문제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 볼록인 함수 조건 하나만 주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부등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서 있는데 그 아래 나오는 부등식에 대한 증명들이 51페이지의 기본 예제야. 52페이지에 문제 1번, 문제 1번 해가지고 부등식들을 보게 되면 이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을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함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위로 볼록한 이 함수의 성질 자체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등식들이 3개의 부등식이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문제 1번, 2번, 3번에 나오고 있는 부등식의 성질들은 위로 볼록한 함수가 가지는 일반적인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라. 다른 얘기로 하면은요, 위로 볼록한 함수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을 문제 1, 문제 2, 문제 3의 부등식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증명하는 문제들인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이 함수의 특징이야. 알겠지? 아까 전에 뭐 평값 정의를 갖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서 보는 것처럼 f 더블 프라임 x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볼 수 있는가? 문제 1번의 식의 형식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고 문제 2의 식의 형식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고 문제 3의 형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아까 전에 테마 1, 테마 2, 테마 3 같은 아래로 볼록한 함수에 대한 서로 다른 부등식의 표현들이 가능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자, 그런 의미의 문제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직선 y = cx 플러스 d가 곡선 y = fx의 끝점이 아닌 점에서의 접선이면 함수 fx의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fx가 cx 플러스 d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함을 설명하시오. 이게 결국 뭐 하라는 거냐면 이거 하라는 거지. 말은 이렇게 써놓고 식의 형태를 우리가 앞에서 다룬 건 조금 다를지 몰라도 결국 cx 플러스 d가 접선이잖아. 어떤 접선. 그치? 이게 어떤 접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접선에 대한 함수의 값이 뭐보다? 함수 fx에 대한 값보다 항상 크다. 접선을 gx로 넣으면. 이 부등식을 증명하라는 거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거의 성질이지 그냥. 그치? 이것에 대한 것을 증명해라.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봐봐. 두 번째 문제의 경우 문제 먼저 보자. 두 번째 문제는 뭐에 관한 거야? 아까 봤던 젠센 부등식의 활용형이지. 그치? 맨 마지막에 본 테마 7에서 봤던 젠센 부등식의 활용형에 대한 증명이야. 이것들도 저 함수, 여기서 얘기하는 함수도 저 함수 fx야. 위로 볼록한 함수 fx. 그에 대해서 그와 같은 부등식이 일반적으로 성립함을 증명하고 등호가 성립할 때의 조건에 대해 설명해라. 마지막은 문제 2번의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문제 2의 부등식을 이용해서 무엇에 대해서 증명해봐라? 산술기하 평균의 절대 부등식을 증명해봐라. 사실 문제 3번은 너무 쉬워. 문제 2번까지가 핵심 문제이고. 요거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 상당히 중요한 수학적인 미분에 혹은 도함수의 양과 대소관계에 대한 양과 음에 대한 중요한 이제 활용 방법이 됐어. 자, 문제 1번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다. y = fx라 하고 y = gx라 할 때 이때 접선이 cx 플러스 d이다.
그러니까 항상 gx가 fx보다 크다. 그치? x 이퀄 k라고 할 때, 일단은 x 이퀄 k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자 이거야. 정의부터 시작하자. 기호 정의부터. 알겠지? 저 부등식을 갖다 끌어내기 위해서 x 이퀄 k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 하고 y 이퀄 fx와 접한다라고 합시다. 두 직선과 요 곡선 위에. 문제에서는 요걸 제한해서 주질 않았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는 순간에 k에 대한 표현할 수 있는 값이 하나가 있죠. k에 대해서 포함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fk와 gk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치? fk와 gk는 같아야 되고, 또 f'k가 c가 돼야 되죠. 그쵸? 자, 그런 정보들을 이제 활용해서 부등식을 이제 증명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처리할 때 조금 식을 갖다가 간단하게 함수화하거나 방정식화해서 보기 위해서 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보조함수 이용하는 거. 보조함수. 지난번에 왜 롤의 정리하고 평값 정리 증명할 때도 이 보조함수 활용했었지? 그치? 미분에서는 이 보조함수 활용한 증명도 상당히 많이 쓴다고 그랬어. 알겠죠? 보조함수 hx를 gx-fx, 즉 직선 마이너스 곡선으로 하자. 그럼 우리 목적은 이게 뭐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함수 hx가. 그치? 항상 양이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치? 0 이상이라는 것만, hx가 항상 0 이상이 실제로 될 거고, 그쵸? 그림만 보더라도. 근데 답안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건 안 돼. 뭐, 그림 그려놓고서 gx보다 hx보다 항상 위에, gx가 fx보다 항상 위에 있으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끝내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문제 출제한 사람은 3박 4일 밤낮 고민해서 문제 출제했는데 해결을 3초만 해버려. 천재가 아니라 뭔가 빠진 거야. 알겠지? 그리고 좀 유심을 해야 돼. 저거 논술 문제를 출제할 때는. 채점관이 얼마나 헛하고 웃어버리겠어. 안 되면은 그렇게라도 써야 되는 거지만, 일단은 수학적으로 완전하게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돼. 증명을 직접 하라고 그럴 때는. 알겠지? 개략적인 도해상에서의 어떤 개념만 가지고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 hx를 gx-fx로 하고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해주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의 목표가 h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설명하는 것에 있다. 이거는 뭘 설명하는 거라고 또 생각해 두시면 되냐면, 혹시라도 이런 문제 나오면, 또 다른 부등식 이런 게 나온다고 한다면 hx의 최대 최소의 문제이다. 그래서 뭘 증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는 hx의 최소값이 뭐보다 크다? 0 이상이다. 0 이상이다. 등호까지 많이 포함한다면은 최소값이 0이다! 라는 걸 보이는 것과 다름없는 문제이다. 간혹 이제 부등식으로서 hx가 어떤 함수 fx가 어떤 특정 값보다, 알겠지? 어떤 특정 값보다 크다, 어떤 함수보다 크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좋은 해석의 방법이 뭐다? 증명하기 위해서 좋은 해석의 방법은 결국은 hx의 최대 최소 문제의 부등식이구나. 최대 최소의 문제구나. 이 증명 문제는. 부등식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의 차에 관한 관계의 식이고, 부등식은 대소관계니까. 그치? 차에 관한 증명이고, 혹은 최대 최소에 관한 증명의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생각하고 가자는 거야. 그런 정도의 습관은 가져도 좋아요. 알겠죠? 부등식이라는 걸 접할 때. 어렵게만 보고, 몽롱한 상태에서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뭔가 그렇게 하나 생각해보, 이거 최소의 문제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작을 가져두라는 얘기야. 자, 이때 HK는 당연히 뭐겠어? 두 함수의 차인데 접점이기 때문에 제로가 되겠지, HK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미분을 시작해보는 거야. 뭘 다루기 위해서? 최대 최소 문제로 이걸 다루기 위해서 미분을 시작해서 실제로 최소값이, hx의 최소값이 0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차에 미분했어요. 1차 미분하니까 g'(x-f'c) equal c-f'x 이렇게 되겠지.
어차피 얘는 미분하면은 계수 C 나오는데 fx는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그냥 f 프라임 x로 그대로 있는 거고. 됐지? 자, 이번엔 2차의 이계도함수. 왜냐면 여기서는 f 프라임 x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 정보를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알겠지? 문제에서 준 조건이 f 더블 프라임 x에 관한 거지? 그래서 2개의 도함수까지 간 거예요. 2개의 도함수 같으니 h 더블 프라임 x 이퀄 g 더블 프라임 x 마이너스 f 더블 프라임 x. 자, g 더블 프라임 x가 지금 0이죠? 그치? 직선이기 때문에 2차 미분하면 0이 나와. 그 다음에 f 더블 프라임 x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f 더블 프라임 x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f 더블 프라임 x가 이미 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f 더블 프라임 x 여기서는 hx가 gx 마이너스 fx를 했기 때문에 h 더블 프라임 x는 마이너스 f 더블 프라임 x다. 그럼 얘는 항상 양이 되겠죠. f 더블 프라임 x가 문제의 조건에서 음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항상 양이다. 즉 h 더블 프라임 x가 양이라는 조건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이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 단순히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함수의 성질하는 해석이야. 자, h 더블 프라임 x가 양이다. 2계도 함수가 양이면 1계도 함수에 대해서는 뭘 얘기해 줄 수 있다? 1계도 함수의 증가함수 얘기한다. 그치? 그래서 h 더블 프라임 x가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은 h 프라임 x가 증가함수라는 것을 의미하고 h 프라임 x가 증가함수라는 것을 의미하고 왜 순서가 왜 이렇게 돼 있냐? 나오는 순서가. 자, 중간에 조금 이제 요거 나중에 순서가 좀 뒤집어 나왔는데요. h 프라임 x에 대해서 h 프라임 k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어요. h 프라임 k도 사실 뭐 나와야 돼? 자명하게 0이 나와야 되지. h 프라임 k는 g 프라임 k 마이너스 f 프라임 k인데 g 프라임 k는 어차피 c고 접선의 기울기지. f 프라임 k 역시 x 이퀄 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거 역시 c니까 접점이니까 k가. 그치? KFK가 접점이기 때문에 F'K도 0이다. 사실 요 두 가지 양이 상당히 중요해. 나중에 기준이 되는 최대 최소 값이 될 가능성이 많아. 자, H'X가 증가함수라는 것까지 H 더블 프라임 X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나왔어요. 자, 그리고 H'K가 금방 뭐였다? 0이었다.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결국 x 이퀄 k가 될 때까지 증가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증가해서 간다는 얘기지. 이 함수 hx가. 자, 그 다음에 h 프라임 k가 0이야. 그러면 x가 k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h 프라임 x는 얘가 증가함수라고 했지? h 프라임 x가. 증가함수인데 증가해서 0이 돼야 되지? 그래 안 그래? 따라서 H'X는 뭐가 되어지게 돼? 의미값을 가지게 되죠. H'X가 증가함수인데 H'X 자체가 증가함수인데 증가해서 K일 때 0이 돼야 되니까. 증가해서 K일 때 0이 돼야 되니까 K보다 X가 작을 때에는 다 음의 값이 되겠지. 0보다 작은 값.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H'X가 이 영역에서는 음이 되어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부터. H'X가 음이면 1계도 함수가 음이면 HX는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다. 자, 그래서 얘는 x가 k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무슨 함수다? hx는 감소함수이다. 감소함수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따져서 표로 만드는 게 뭐야? 증감표 같은 거지, 지금. 그치? 증감표의 극대, 극소, 최대, 최소. 특히 여기서는 최대, 최소 부분을 증감표로서 보여주는 것들이 아니라 증가 감소에 대한 함수적인 분석으로서 어떻게 추적하는가, 그걸 지금 보고서 있는 거야. x가 k보다 클 때에는 거꾸로겠지? h 프라임 k가 0인데
H'X는 증가함수인데 X가 K보다 크다. 그러면 X는 0보다 큰 K보다 큰 X에 대해서는 얘가 항상 양이겠지. 증가함수에 되니까. 그래서 H'X가 0 이상이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야. X가 K보다 클 때는. 이해됐죠? 두 개의 연관성. 이해됐어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해. 이 판단 내리는 부분. H'X가 양이니까 HX는 증가함수이다. 이건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거고. 저 이제 거의 결론 났지. X 이퀄 K일 때 FK는 0이었고 아까 전에 HK는 0이었고 X가 K까지 오기 전에는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이고 그 다음에 X가 K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이다. 그러면 자명하게 어디에서 최소값이 나타난다? X 이퀄 K일 때 최소값 뭐를 가진다? 0을 가진다 하고 끝나게 되는 거야. 극대극소가 아니야. 알겠지 이거는? 이건 극대극소가 아니란 말이야. 극대극소가 아니라 그쵸. 최대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함수 전체의 증감을 갖다 저렇게 한 번에 다룰 수가 있게 돼요. 저쪽 것만 가지고, 그래서 HK 이퀄 0에서 XH는 최소값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HX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긴 등호 들어가야지 이제 HX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HX를 원래 GX-HX를 FX로 잡았었으니까 그치? GX가 FX보다 크다. 그 다음에 GX가 FX보다 크다는 것을 GX를 원래의 직선의 식으로 고쳐주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정식의 부등식의 형태가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치? 자, 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증명의 구조 있잖아. 설명의 구조. 함수의 개형에 관련된 그리고 이계도 함수, 접선의 방정식 등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함수의 증감을 활용한 최대 최소의 증명 문제로서 해석하고 그걸 또 증명해 가는 단계들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요. 상당히 자주 출제되어지고 요거는 아마도 이제 미분 파트에서 평값 정리만큼이나 최근에는 많이 출제되고 있는 그런 문제야. 여러 함수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 뭐 한양대 문제를 했지만은 전에 여러분들이 성대 문제에서도 비슷한 부등식 증명 문제 나오는 것도 본 적 있어요. 자, 이제 문제 2번. 사실 요 부등식 관련된 거는 전에 사인 함수에 대해서 직접 이제 인하대 문제로 해서 요 증명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젠센 부등식의 활용형에 관한, 그런 이제 부등식의 증명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런 형태의 증명 문제들은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많이 증명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수학적 기납법이 아니라 바로 그냥 식에 관한 증명을 이용해 끝낼 겁니다. 알겠죠? 위 문제 1의 부등식 앞의 문제와 연계하여서 즉 F''X가 음일 때 접선이 항상 곡선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다. 자, 위 문제 1의 부등식을 활용하여서 임의의 양의 정수 n과 fx의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 a1부터 an까지에 대해서 다음의 부등식 어떤 부등식? 평균값의 함수값과 평균값의 함수값이 함수값들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음을 증명해라. 부등식을 증명해라. 이 성립함을 설명하시오. 등식이 성립할 조건은 무엇인가? 결국 이것도 또한 최대 최소의 문제야. 부등식으로서. 자, 마찬가지로 y = fx의 곡선에 대해서 접선을 보는 거야. 알겠지? 뭐와 똑같이? 앞의 문제와 똑같이. 근데 뭐가 이게 느낌이 이상한데? 다만 이때 fx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x의 값이 fk 하거나 할 때 그 k의 값이 뭘로 바뀌었다는 것만 눈여겨서 생각해 보면 a1부터 an까지의 산술 평균값 그걸 k로 놓자. 왜냐하면 접선을 그리면 되니까. 그치? n분의
A1 플러스 AN까지의 합에 대해서 N으로 나눈 값. 이것의 평균값에서 평값을 K, 접점으로 놓고 노는 접선을 생각하자. 그리고 그 접선을 뭐라고 놓자? 그 접선을 CX 플러스 D라고 놓자. 뭐 이용하라고 그랬으니까? 문제 1하고 문제 1을 이용하라고 그랬으니까. 문제 1. 문제 1은 어떤 특정 접점을 놓고 한 거잖아. 그치? 그 접점을 지금 함수 fx 안에 들어있는 n분의 a1부터 an까지 합, 요걸로 생각하자 이거야. 그 아이디어 딱 하나만 해주면은 거의 자동으로 계산돼. 마지막에 약간 수학적 조작, 식에 대한 조작을 가하는 거 빼고는요. 문학 연계성을 가지고 제대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자체는 거의 안 풀려요. 증명하기 굉장히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거는. 다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서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요렇게 하지 않을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렇게 될 수 없도록 문제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1번, 2번 연결되어서. 알겠지? 자, 똑같아. 함수 hx를 gx-fx, 직선 마이너스 곡선으로 하자. 얘는 항상 양이다 이미 증명했어요. 그쵸? 그치? 얘는 양이다. 문제 1번에서 이미 증명해 버린 거야. 마찬가지로 HK는 0이 되어지고. 자, 그리고 어떤 AI에 대해서도 AI에서도 항상 얘는 뭐야? HAI는 항상 양이지? 이게 문제 1번에 증명한 거란 말이야. 이게 문제 1번의 결과야. 뭐의 결과? 문제 1번의 결과. 항상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을 때 직선에서 곡선 뺀 것은 항상 양이다. 알겠지? 문제 1번의 부등식을 이용해라. 여기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등호는 언제? 등호는? 그쵸. 접점에서 등호지. 접점에서 등호. 0이 되어지는 거. 접점밖에 없다. 접선에 대해서는. 자, 뭐 전체 AI에 대해서 다 시그마한 거예요. 그냥 HI를. 이게 우변이잖아. 우변에는 FAI를 갖다가 시그마하는 거. 그치? 그걸 꺼내 들기 위해서 우변에 시그마를 맞춰준 거야. 좌변에서 출발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봐도 좋긴 한데 좌변에서 출발하면 접근하기는 좀 까다로울 것 같아. 우변은 FI들의 조각으로 돼 있는데 우변은 좌변은 전체가 통으로 돼 있죠, 지금. F 하나로 다 묶여 있지? 좌변은. 그래서 좌변에서 접근하는 건 아마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한번 시도는 해보십시오. 그리고 고생스러우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야 저는 다음부터 안 할 테니까. 자, 시그마 HAI 해서 n까지 그냥 다 더해준 거야. 0보다 큰 것들을 다 더했으니까 얘 전체가 뭐보다 커? 0보다 크거나 나왔겠지? 당연히 얘도. 그치? 그리고 각각을 풀어줬어요. gx-fx. 그치? 그대로 써서 hx에 대해서 단순한 보조함수로서의 역할만 부여한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시그마 안에 요 가로들 다 풀어버린 거야. 변수는 여기 a하고 뭐 ai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c의 시그마 ai 플러스 nd. 요거는 시그마 n까지를 d, 상수 d만큼 더했으니까 그냥 nd로 나온 거지. 등차수열에 대한 합으로 해서 d는 그냥 nd로 이렇게 튀어나오고. 마지막 끝부분은 그냥 시그마로 다시 분리된 거고. 마이너스 시그마 FAI. 그리고 얘들이 전체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왜? 각각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문제 1번에 의해서 각각이 다 0보다 1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가 다 0보다 1보다 커야 된다. 조금 복잡하지만 문제 1의 연장선상에서 하나하나 개별적인 AI에 대한 부등식은 문제 1에서 이미 한 거고, 알겠지? 그 하나하나 부등식에 그냥 단순한 합으로 처리하는 게 2번이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시그마 HAI가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런 시그마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고요. 자, 그리고 이 식을 갖다가 n으로 나눴습니다. 왜 n으로 나눴어? 그치, 요게 지금 좌변의 함수 안에 들어있는 n분의 뭐야? a1부터 an까지 합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식 전체를 n으로 나눈 거예요. 알겠죠? n으로 나눈 거야. n분의 a1부터 an까지 합. 그걸로 나타내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자, 여하튼지 n으로 전체를 나누는데
어차피 요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FA 했잖아. 그치? 요거 우변으로 넘기는 거야. 우변으로. 자, 우변을 넘기면 부등식이 이와 같이 되겠죠? 그리고 좌우변을 갖다 전체를 n으로 나눈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변은 확실하게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등식의 우변이죠? 지금 여기에 우변은. 그래, 안 그래? 시그마로 표현했지만 결국은 FI, AI들의 합이죠, 결국. 그리고 n으로 나눈 거야. 우변이에요, 정확하게. 알겠지? 그 다음, 요게 좌변이 되는 것만 보여주면 되지? 식의 조작, 요걸 좌변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C의 n분의 시그마 AI 플러스 D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n분의 시그마 AI가 요게 뭐야? A1부터 AN까지 더해서 K로 나눈 거. 그치? N으로 나눈 거. 이거 K였잖아. 평균값. 우리가 처음 있었던 K. 아, K에서 접선해가지고 한 거니까. 부등식에서 한 거니까. 응? 그 평균값을 접점으로 해서 출발했던 거야. 그래서 n분의 시그마 AI가 K가 되어지죠. 최초의 접선과 곡선 그 부등식 만들 때 썼던 거. CK 플러스 D가 되어지게 돼. 자, CK 플러스 D가 뭐야? CX 플러스 D에다가 K 대입한 거지? CX 플러스 D에다가 K 대입한 거냐? 그러니까 뭐야? GX죠, 이거. GK지, GK. 그래, 안 그래? 근데 GK는 FK와 어때? 똑같죠? 왜냐면 GK-FK, HK가 0이었으니까. HK 0이었잖아, 접점에서. GK-FK 0이니까. 그래서 GK 이퀄 FK다. 그럼 좌변이 그냥 뭐인 거야, 이게? 좌변이 지금, 요게 그냥 FK지, 지금. K를 다시 A에 대한 표현으로 고치면, F에 N분의 A1 플러스 A2 플러스 해가지고, 그대로 식 부등식 성립 끝. 그치? 그래서 좌변을 FK로 쓰고 FK에 K를 다시 A1부터 AN까지로 다시 풀어 써주게 되면은 산술평균으로서 부등식의 증명 끝이에요. 뒷부분에서 식변이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은 뭐 하는 데 있어서 계산하고 정리해 나가는데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어쨌든지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의 형태를 이미 알고 있고 그 형태에 대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는 n부터 a1에서 an까지의 산술 평균을 k로 놓는 순간 결국 계속해서 돌려먹기 식의 이런 식변형을 통해 가지고 끄집어내고 유도해 가는 거야. 알겠지? 자, 한 번쯤은 정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 있어. 자, 요 부등식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3번 부등식 산술기하평균의 절대부등식 정리해라. 저 혹시 그냥 지금 요 식을 보면서 3번에 대한 부등식 정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혹시 떠오르는 사람? 바로. 저 부등식 가지고 3번 부등식 증명해라. 산술기하평균 절대부등식 증명해라. 자, 이번에서는 fx가 구체적이지 않아. fx가 일반화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f 더블 프라임 x가 양인, 음인 그런 일반적인 함수에 관한 얘기야. 근데 3번은 부등식이 너무 구체적이지 이거. 그래 안 그래?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함수 fx를 어떤 특별한 함수 하나를 설정한 거야 이거. 그리고 얘는 부등식을 보면 봐봐. 이런 것도 요령이야. 눈으로 보는 요령. 얘는 부등식을 보면 부등식의 구성 요소들이 다 뭘로만 돼 있어요 지금. 이거 다 합으로 돼 있어요. 문제 3번의 부등식은 우변이 뭘로 돼 있어 지금? 그치, 성분들의 곱으로 돼 있어. 그렇잖아. A1부터 An까지 곱으로 돼 있지? 아, 합을 곱으로 고쳐주는 함수 fx 뭐야? 로그 함수. 함수 fx를 갖다가 뭘로 바꾸는 순간 함수 fx를 구체적으로 뭘로 삼는 순간 그쵸, 로그 함수라고 놓아서 적용하면 그냥 부등식 튀어나오는 겁니다. 3번 부등식. 2번 부등식에서 함수 fx를 뭘로? 아, 합이 곱으로 변하는 부등식을 유도하라고 했구나. 문제 2번 이용해가지고. 합을 곱으로 고치는 함수가 뭐지? 아, 로그 함수. 그치? 그래서 문제 2에서, 문제 3의 앞부분에 그것만 하나 쓰면 돼. 문제 2에서 함수 fx를 뭐라고 하면? 로그 x라 하면. 그리고 나머지 식정이야, 이거는.
그러면 f 프라임 x는 fx 이퀄 로그 x로 놓고 f 프라임 x는 뭐? x분의 1.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요거는 뭐 때문에 한 거야? 로그 함수가 f 프라임 x가 0보다 작아야 문제 2를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거 하나 검토 더 해준 거야. 별거 아니야. 알겠지? 그럼 그걸 검토해줘야 문제 1을 적용할 수 있지? 그래서 f 프라임 x가 0으로 작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문제 2에서 부등식 그 다음에 fx 적용하면 되는 거야. 로그 x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로그 이건 뭐 적고 자식할 필요도 없어. 로그 fx 이퀄 로그 x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표시만 해놓고 나중에 계산해만 해보셔도 돼. 알겠지? 요 주의사항 하나만 여러분들 기록해 놓으면 돼. 계산한 거 쓸 필요도 없어 이거는. n분의 a1부터 an까지 1분의 n분의 1 로그 a1부터 로그 an까지 곱. 이거 다 뭘로 변해? 로그 a1부터 an까지 곱으로 변해버리지 합이. 그래서 우변 그대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n분의 1 좌변으로 넘어가서 로그의 지수로 올라가죠. 그치? n 올라가서 여기 n제곱으로 가고 양변의 로그 사라지는 거예요. 올라가서 양변의 로그 사라지고 양변의 로그 사라지고 그래서 n분의 a1부터 an까지 n제곱 a1부터 an까지 요거는 없습니다. 요거 빠져야 돼. 요거 그냥 잘못 들어. 자, 그래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우변의 n제곱을 다시 좌변의 n제곱을 우변의 n분의 1제곱으로 옮기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n제곱근에 대해서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부등식 증명 끝이에요. 3번 문제는. 나머지는 식정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 이런 문제들 보면서 그 식 변형에 관한 감각들 너무 좀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지만은요. 다양한 식 변형에 관한 문제들을 우리 많이 봐왔잖아. 그쵸? 그런 것들만 조금 쌓여도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간단한 이런 계산이나 정리증명 문제들을 할 때는 정말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니까 조금 눈에 익은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런 식변형은. 그치? 로그 함수를 이용한 이 식변형은 그다음 많이 봐온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많이 볼 그런 식변형의 내용들입니다.